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할 수 있다?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사장이 삼성전자를 찾아왔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어요. 미래에 자기들이 만들려는 하드웨어에 대한민국의 회사지만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삼성전자의 장점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협력하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랑 삼성전자가 힘을 합쳤대요. 엔비디아를 이기려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마하1이라는 그런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AI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네이버에 납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1이라는 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또 그게 완성이 돼서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런 거를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오픈 AI, 그리고 그거를 쓰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만 되는데 그 밑에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는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대항마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 하드웨어 쪽에서 아예 독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을 더 많이 할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너무 커지니까 엔비디아의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1조를 벌었는데 엔비디아한테 내가 8천억을 갖다 바치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다 엔비디아 하드웨어 사느라고 다 써버리니까 좀 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자체적인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근데 뭐 엔비디아를 거기에 쓸 건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쓰겠죠, 당장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에 안 쓰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모든 그 공급처가 한 군데인 거는 별로 안 좋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경쟁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플 아이폰도 보면 똑같은 부품을 LG에서도 사오고 삼성에서도 사오고 여러 군데서 사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계속 잘 할 텐데 과연 뭐 앞으로도 계속 독점할 수 있다? 그거는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합작하는 회사 슈퍼컴퓨터 만드는데 12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뭐 1년 예산이랑 맞먹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하1이 잘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죠. 당장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TSMC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인텔,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합쳤다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보면 파가 두 개지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걸 파라고 부르기에는 팀? 99대 1? 마치 전 세계 워드 프로세서 시장은 워드와 아래 한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99.9% 시장 점유율. 근데 전 세계 2등이죠. 아래 한글은. 뭐 2등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파라는 것도요. 이해하긴 편할 수는 있어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파벌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친구고요. 그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적이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합종연횡이라는 그 중국의 사자성어 있잖아요. 이렇게 합쳤다 저렇게 합쳤다. 그러니까 적과 친구가 영원히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누구랑 친구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그럼 친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협력하지? 더 재밌는 거는 적이면서 친구예요. 삼성전자와 애플은 적인가요? 친구인가요?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사가요. 그럼 완성품 아이폰은 삼성전자 갤럭시랑 경쟁해요. 너무 우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 둘이가 적이냐 친구냐? 친구면서 동시에 적이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AI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GPU라는 게 있고요. 그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제조합니다. 근데 그 GPU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그런 메모리는 곤란하고요. 특별히 대역폭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을 전부 강남역에서 역삼역으로 이동시킬 때 버스가 10인승이냐 50인승에 따라서 50인승이면 한 번에 오는 거고 10인승이면 5번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GPU와 메모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진짜 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버스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데이터가 왔다 갔다 빨리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종 메모리죠. 아주 그 대역폭이 큰 그런 메모리. 그래서 HBM이라고 합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버전 3의 2 버전이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고 삼성전자가 좀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TSMC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그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뒤처졌다. 근데 삼성전자도 만들 거예요. 곧 만들 거고 삼성전자의 장점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오븐이 커요. 한 번에 많이 구울 수 있어요. 반도체 굽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또 TSMC의 엔비디아 그 캠프의 적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납품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하면서 동시에 또 네이버에다가 마크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또 만들어보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럼 약간 AI에서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당연히 움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회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AI 슈퍼컴퓨터를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데 그래서 그 사장이 찾아왔잖아요. 한국에. 삼성전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자기들이 만들려는 하드웨어에 대한민국의 회사지만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발을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은 모두 어쨌든 간에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물론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죠. 삼성의 그 우수한 임원들과 직원들이 AI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잘 나갈까? 이거를 계속 쉬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 말고 또 AI 쪽에 유명한 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엄청 많다는데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저는 클라우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 세 개 3대 천왕이 있어요. 이 3대 천왕이 클라우드의 삼총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내부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 세계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데이터를 놓고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임직원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전 세계 어딘가에 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데이터가 저 위에 어딘가에 있다. 이런 의미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전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대표적인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요. 구글은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또 구글이 자체로 만든 바드였다가 이제 제미나이로 이름이 바뀐 걔가 거기 있고요. 아마존은 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클로드라는 사람 이름 같죠. 클로드. 뭐 최근에 난 클로드 3 이런 게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GPT 부르면 그 클라우드랑 연결이 돼서 제가 질문 던지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갔다가 거기서 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통신선을 타고. 그래서 제가 그럼 클라우드에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AI를, 구글은 직접 자기들이 만드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다른 회사, 오픈 AI랑 협력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은 엔스로픽이랑, 그러니까 그 엔스로픽이니 오픈 AI 하는 애들은 이제 AI를 만드는 회사.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마치 우리가 어떤 조그만 식품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었어. 나만의 요구르트야.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다 팔아요? 마트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뭐 이마트든 뭐 롯데마트든 가서 이제 협력을 하겠죠. 내 거 여기다가 코너를 마련해 주세요. 내가 갖다 납품해 드릴게요. 아니면 쿠팡에 가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그런 마트 같은 거고, AI는 이제 공장에서 AI를 만들어서 그쪽에 갖다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유형의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또 ARM 이런 이제 회사들이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들. 근데 또 엔비디아는 직접 하드웨어를 또 안 만들어요. 설계만 해요. ARM도 설계만 하고. 그러면 진짜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장이 이제 바로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또 있는 거죠. 이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설계만 하는 회사와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회사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뭔가 AI라고 하면 되게 뭉뚱그려 생각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여러 종류의 그 AI 회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소위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좋아하시는 7개 종목 중에 4개를 얘기했고요. 메타가 있죠. 메타.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사실은 AI를 열심히 했는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I를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아직 뾰족한 돈 버는 밥을 개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메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주 최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너희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세븐에서 이 구멍이 하나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I가 그 클라우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만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그 클라우드 하늘에 있다가 이제 내려올 겁니다. 땅에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크게 봤을 때 세 군데로 가요. 하드웨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AI는 소프트웨어니까 걔가 공중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고 얘가 몸을 받아야 돼요. 마치 영혼이 사람 몸이 필요한 것처럼 AI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그런 걸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어떤 기기 안으로 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상에 AI가 이제 몸을 받아서 들어온다. 귀신 영화 같지만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몸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도 있고 거기에 챗GPT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 굉장히 좋은 후보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있냐면 로봇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사실 걔는 AI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미리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천장에 한번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길이 표시돼 있어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그 줄이 있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찻길처럼 아무 데나 다니지 못해요. 근데 막 사람도 피하잖아요, 걔네들이. 그거는 이제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탁 서버린다든가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그 레일을 따라 다니는 거죠. 근데 공장에 가보시면 바닥에 또 레일이 이렇게 테이블을 해놓고 그 위로 다녀요. 그런 이제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라고도 부를 수 있고 로봇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걔네들이 거기다가 이제 AI를 입히면 지금 안 입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식탁 위에 있는 그 타블렛을 누르고 콜라 하나, 맥주 하나 이렇게 해서 누르는데 만약에 걔가 챗GPT를 입히면 걔가 쓱 와서 말을 걸 수 있어요. PD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심지어. 맨날 오시더니 어떻게 요새 가끔 오시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얼굴 기억하고 오늘 뭐 드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콜라 한 잔에 사이다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원래 드시던 제로 콜라 드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기억이 완벽하잖아요. 제로 콜라.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난 다이어트 끝나서 오늘은 그냥 콜라 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이제 가서 콜라 가져다가 탁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번이고요. 세 번째 몸이 누굴까요? 핸드폰? 휴대폰이죠. 스마트폰. 그게 이제 애플이죠. 삼성전자, 애플 이런 데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전 프로. 그런데 이제 AI가 붙는 거죠. 그렇게 이제 AI 관련된 어떤 산업 또는 수혜주,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수혜주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다. 결국 온 디바이스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AI가 조그매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챗GPT 2에서 3가 되면서 100배 커졌다 그랬죠. 그 100배 커진 그 몸집 가지고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휴대폰이 어떻게 들어가요? 전기도 많이 쓰고요. 발열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는 그 초거대 뭐 언어 모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초거대가 거대 또는 뭐 중간 크기 아니면 소형 뭐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또 새로운 또 챌린지죠. 기술자들은 신났어요. 야, 이거 뭐 한쪽에서는 사이즈 상관 안 해. 막 키워? 똑똑해지면 돼 하는 쪽이 한쪽으로 막 연구하고 있고 이쪽은 잠깐만 아니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 몰라도 돼요. 그래도 이 자동차에 필요한 역할만 해주는 AI만 공을 있으면 돼요. 걔는 셰익스피어 몰라도 돼. 차에 붙어있는 AI가 셰익스피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방정식 풀 필요도 없어요. 그럼 차에 특화된 그런 업무만 좀 보는 조금 모자란 IQ 100이 안 되는 그런 AI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얘는 굉장히 조그매야 돼요. 휴대폰은 또 다른 AI죠. 로봇도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게 또 좀 특화된 AI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예요? 그 디바이스 잘하잖아요. 현대차 있죠. 그 다음에 로봇의 최고봉은 누구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현대차가 몇 년 전에 샀어요. 울산이나 우리 공장에 가면 굉장히 로봇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폰, 삼성전자. 애플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로 내려오면 우리들 세상, 우리나라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쓰고 있는 클라우드 AI는 못 쓴다는 거.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열나면 안 돼.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 많이 먹으면 안 돼. 상용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목적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짱 큰 AI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짱 큰 AI는 전 세계인이 쓰죠. 기업에서도 쓰고. 내가 문서를 주고 요약해라, 번역해라. 챗GPT로 하는. 그렇죠. 챗GPT 같은 건 계속 개발돼서 쓰고 번역해 주세요. 뭐 이거 이미지 만들어 주세요. 광고 문구 만들어 주세요. 그 수요는 안 없어져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가 오니까
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돼요. 대박인데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너무 행복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 디바이스 안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디바이스에 또 연결해서 뭔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까 음식점 말씀드렸는데 음식점에서 패드 싹 없애고 그냥 그런 로봇을 몇 명 풀어놓으면 다 하고, 설거지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요리는 왜 못해요? 인건비가 없네요. 그런 거 아니 뭐 로봇 사용료를 내야겠죠. 최근에 그 미국 학회에서 발표됐는데 빨래 개는 로봇도 제가 봤거든요. 그 세탁기가 다 돌았어요. 그럼 쓱 가가지고 뚜껑 열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잖아요. 하나씩 꺼낸 다음에 이제 그걸 개는 거예요. 로봇이. 개서 그냥 쫙, 왜 군인들 각 세워가지고 정갈하게 쫙 세우듯이 쫙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거, 그 설거지, 그리고 그 디시워셔에다가 다 집어넣고 디시워셔에 있는 거 꺼내서 천장에 다 놓고 그거 다 해요. 청소도 하고요.